네, 저는 천재 해커. 본격적으로 기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가 전에 굉장히 몸을 많이 쓰시고 다치셨고, 좀 전에 위피님 말씀하셨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같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혹시 또 사회적인 많은 이슈를 문제작이라고 했던서 그렇게 작품에 출연하시게 됐는데요.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연기자이실 때와 이제 극중에서 PD인데 살짝 한번 마이크 일단 전달해 드릴게요. 마이크 전달되는 동안 제가 하나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굉장히 현실적인 스릴러를 표방한다는 말씀을 들은 걸 다가올 수 있게 하느냐가 이 작품의 성패와 가장 큰 밀접한 상황이 온다는 게 좀 납득이 되시거나 충분히 있을 수 그래서 우리 드라마를 선택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남서 강력의 김차승인 역할을 맡았고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공감을 중요시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것은 뭔가 좀 기존에 제가 했던 역할과는 좀 다른 부분과 그리고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게 단순히 주인공 미니시리즈 4명의 그런 개념보다는 여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셔서 거기에서 약간 보시는데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이크 옆으로. 네, 제 역할은 정혜인이라는 여배우 역할로 나오고요. 극에서 사건의 아이를 잃어버려서 그 아이를 찾는 생방송 리얼리티 쇼를 만들어가면서 범인을 찾고 그 미션을 수행하고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건의 중심에 서 있고요.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받은 대본 맨 뒷장에 이런 작가님의 편지가 있었어요. 미디어에 맞지? 우리가 스스로 좀 미디어 종사자로서 이 리얼리티 쇼가 어디까지 치닫는지에 대해서 좀 자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장문의 편지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하구나. 뭔가 조금 장르적으로 재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작품이 더 궁금해졌고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버라이티 쇼를 만드는 신동욱 PD라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양심이나 어떤 수단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생물같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인물인데 대본을 봤을 때 너무 재밌었고 소재도 새로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장르물에 실패가 없는 김아중 씨가 한다고 하기에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하게 됐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대본이 저희도 기대가 되고 누가 보는지 찍으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네, 솔직한 엄태웅 씨. 전국의 신입 조연출로 들어가게 된 박보연 역할을 맡았는데요. 저도 대본 신호를 보고 굉장히 파격적인 소재였고 대본도 굉장히 재밌었고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큰 메시지를 줄 것 같아서 선배님들과 함께 즐겁게 배우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은식 씨 받아주시죠. 이거는 국장 역할을 맡았는데 최준구라고요. 실제적으로 방송이 사회적으로 갖는 어떤 순기능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방송의 어떤 순기능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어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티드라는 걸 처음에 굉장히 많이 망설였고 근데 어쨌든 참여를 하게 됐는데 대부분은 참여하신 모든 배우님들 느끼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유괴라는 소재를 가지고 방송에서 어느 만큼 다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되면서 또 관심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저도 이제 애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시청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 범인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사회적으로도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장님 역할을 맡으면서 좀 그 범인을 잡게 되고 알게 되면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회차가 가면서. 그래서 작품 선택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찍어놓은 거 아까 예고편 보고 싶었던 그렇지만 재밌어요. 그리고 찍으면서도 굉장히 긴장감도 넘치고 여기는 또 훌륭한 배우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는데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재밌어요. 현장이 긴장감 넘치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버티드에 합류하게 된 아주 유능한 작가 역할, 연우신 역할 맡은 박혜수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유능하고 자기만의 고집이 확실한 여자인 것 같고요. 굉장히 그 캐릭터를 봤을 때 굉장히 매력있게 다가와서 너무 하고 싶었고, 또 다들 배우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단숨에 읽히고 굉장히 극적이고 긴장감 있고 흥미진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승윤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연예지 기자 장진웅 역할을 맡았습니다. 장진웅이라는 인물은 기자로서 아주 탁월한 감각을 지니고 있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집요한 면도 갖추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죠. 그래서 어떤 기자로서의 사명감, 공익 이런 것보다는 약간 출세욕에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본을 보고 사실은 장진웅 역할이 지금 초반인데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장진웅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작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이승준 씨가 네, 송종호 역할을 맡았는데요. 방송사 사장이고 여배우의 남편이고 유괴된 아들의 아버지인데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도 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인데 어떻게 제가 바라봤을 때 되게 외로웠어요. 늘 이렇게 사회성이 없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방법이 되게 틀어진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제가 뭐 듣기로는 단점 수집가 같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어떻게든 수집해서 자신의 사회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본 봤을 때 되게 재밌었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애가 잘하고 있어가지고 또 일을 또 만날 수는 없고 그리고 애가 더 크기 전에 이런 더러운 악역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예, 그런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아이를 찾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실마리가 될 상황들을 맞닥뜨리면 온몸을 부딪혀서 맞서 싸우거나 해결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뭐 대단한 액션 영화에 나오는 액션이 아니고요. 정말 그냥 처절한 리얼 현실 액션이고요. 많이 맞았고 많이 넘어졌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네, 다리나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멍이 많이 들어서 감독님께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티내고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디 뭐 앞으로 모르겠어요. 배우라는 직업이 본인이 어떤 장르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고집한다고 해서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맞게 배우한테 들어오는 작품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데 저희 작품이 좋은 거는 아까 전에 아준 씨가 그 편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그 작가님이 그 마지막 뒷장에 이제 저희한테 그 쓰신 글이 되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 작품이 단순히 범인을 찾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저렇게 해야 맞는 건가?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이 어떻게 이렇게 되돌아올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긴 한데, 예,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 직접 찍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그 찍는 영상을 쓸 수 있으면은 쓰시겠다고 해서 정말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 아중 씨가 어떤 감정을 하면 그 감정을 이렇게 얼굴만 찍는 게 아니라 감정을 찍어 보려고 굉장히 좀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클로즈업해서 눈도 갔다가 뭐 어디 손도 갔다가 이렇게 아중 씨의 감정을 이렇게 담아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 보니까 아마 저희 감독님이나 뭐 어떤 버라이티 쇼에서 그런 VJ 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화면만 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이고 어떤 걸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찍어주고 이렇게 더 멋있게 찍으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이 영상이 쓰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중 씨를 찍을 때 그런 걸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충의 그 내용을 짧게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겠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대본을 읽으면서는 너무 재밌게 잘 쓰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었고, 그리고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부모가 자기의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이거보다 더한 짓도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점 때문에 납득이 되고 대본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로 생각하면 정말 여배우의 아들이 유괴됐다고 해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 범인과 사투를 벌이는 리얼리티 생방송을 채널에서 편성받을 수가 없겠죠, 사실은.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이런 상황들을 더 극대화해주는 장치인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실제 점점 많은 방송 프로그램이나 리얼리티 쇼들이 실제로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물론 좀 확대적인 부분이 있지만 아주 거짓말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에서 상황을 최대한 믿고 연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는 만큼 또 시청자분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그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본인의 일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인물이 유일하게 차승인이라는 역할인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중심을 둬서 최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뭐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시청자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서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나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물음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 분 말씀을 저희가 다 들었는데, 제 본인 캐릭터 안에서는 연호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방송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고 뭐가 실이고 득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확실할 것 같아요. 네, 이 드라마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인물이 이 갖고 있는 신념이 옳고 그른 것인지 변화하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한테도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물 캐릭터 안에서는 그리고 그냥 저 박효주라는 사람이 이 시나리오를 좀 객관적으로 읽었을 때 저는 아종 씨가 얘기한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편성을 얻어내는 건 쉽진 않겠지만 우리 드라마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러한 어떤 무모함과 어떤 리얼리티 쇼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시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어떤 장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승민 씨 부탁드립니다. 공중파에서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저도 아중 씨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요즘 뭐 인터넷 개인 방송이라든가 무슨 등등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뭐 어디에선가는 편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리얼리티 쇼 원티드에 도움을 주시는지 아니면 조금 반대적인 입장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좀 살짝 한번 해주시죠. 아, 제 역할이 그렇죠. 저는 그런 거 다 관심 없고요. 그냥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장진웅이라는 인간이. 알겠습니다. 네. 아주 솔직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박혜진 씨 부탁드립니다. 예. 그 대본상에서 이제 뭐 정말 진짜 부모라면 당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겠죠. 그때 주변 상황이 또 남편이 뭐 또 방송사 사장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여건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마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캐릭터상으로는 어떤 이런 일들이 아마 기회로 생각하지 않을까. 되게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사가 잘 되는 어떤 기회로 삼는 어떤 아주 뭐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사실 저는 이제 갓 입사한 조연출이기 때문에 제일 이제 방송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초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더 많이 동요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어찌 보면 저도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정말 모든 시청자나 방송사 미디어 자체가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더 파격적인 거, 리얼보다 더 리얼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군가는 이 방송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납득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을 아마 제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제일 초보적이기 때문에 뭔가 열정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지금의 저와 많이 닮은 것 같아서 캐스팅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찍으면서도 저희끼리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다라고 계속 느끼면서 찍고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뭔가 정말 큰 메시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방송에 갓 입문했다고 했지만 말을 쓰면 아주 또박또박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국장님 말씀 드립니다. 처음에 세 분한테만 질문을 하셔서 그 질문 잘 안 들었어요, 사실. 근데 얘기를 쭉 하시다 보니까 대충 그런 질문이셨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유, 솔직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소재를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건 아닌데, 근데 그것보다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분상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애 때문에 고뇌하고 있고 그걸 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하고 동일시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방송을 하나에 할 수 있니 없니 이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 김한중 씨가 참 얘기를 잘했지만 외모도 되지만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빌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을, 그 수단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따로 술자리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늘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최선을 다할 뿐인데, 사실 정혜인이라는 역할이 아이를 잃어버려서 가장 공경에 처한 인물이긴 하지만 시청자를 감정이입을 시키고 공감을 시켜가면서 가는 인물은 아니에요. 우리 드라마 전체의 모든 인물들이 누구에게 공감이입을 해서 그 공감으로 가는 드라마가 아니라 이 각 캐릭터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들을 하고 어떤 플레이를 벌이나를 사실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캐릭터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정혜인 역시 가장 공경에 빠져있긴 하지만 그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어떻게 리듬감 있게 잘 진행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굉장히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어요. 뭐 기자, 뭐 작가, PD 각자, 저는 저희 시놉시스 보면서 이렇게 서브 인물들이 굉장히 입체적인, 시놉시스는 또 보기 힘들겠다라고 느꼈을 만큼 굉장히 다 캐릭터들이 각자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인물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캐릭터들과 소통하고 또 공간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더 많이 하게 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얼마나 김하중이 엄마로서 모성의 연기를 절절하게 잘하나 보자라고 보시면 초점은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는.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다. 그런 거를 기사를 많이 봤는데요. 글쎄 뭐 마왕을 할 때도 그렇고 적도의 남자를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장르물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들어온 대본 중에 너무 좋아서 했는데 그 얘기가 너무 좋고 또 다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드라마들도 했었는데 예, 뭐 장르적으로는 이렇게 또 그런 드라마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이건 장르물이니까 또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장르물이든 어떤 뭐 코미디든 아니면 멜로든 그냥 그 얘기의 흐름대로 제 역할대로 그냥 하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이야기가 너무 좋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장르물의 여왕 김하중 씨가 있으니까 잘 믿고 또 재밌게 열심히 이렇게 뭐 찍을 생각입니다. 네, 뭐 저는 장르물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인데 아직은 뭐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해볼 나이인 것 같고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은 그런 배우이기 때문에 배우면서 그 장르물에 그 적합화된 그 두 분 배우분들한테 배우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나름 뭐 그냥 이렇게 경찰서 가서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관련된 장르에 대한 영화나 뭐 드라마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면서 최대한 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르물 했습니다.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이제 그 연하남으로 처음 이제 데뷔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뭐 로맨틱 코미디를 많이 하고 멜로를 많이 했었는데 30대가 넘어서는 주로 전작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멜로하고는 좀 동떨어진 연달아 지금 세 작품째 멜로가 없는 그런 캐릭터를 맡고 있는데 그게 다 그렇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항상 그냥 다른 거에 도전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닥치고 거기서 느끼고 배우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원티드로 이제 막. 네, 뭐 글쎄요, 아직 그렇게 크게 삶이 변화된 건 없어서 그 완전한 심장의 변화까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런 결혼이라는 큰 일을 하나 하고 나니까요 좀 안정적인 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많아지니까 든든한 거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기쁜 마음으로 계속 이제 작품에 요즘 뭐 어떤 분들이 많이 알아보신다던가 왜냐면 또 이제 그분들이 또 원티드를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실감하신 인기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살짝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괜찮습니다. 다 그분들 우리 모셔야 됩니다. 예. 아니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근데 그분들이 저 때문에 원티드를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고요.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뭐 중국 분들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촬영할 때도 네, 경험은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일일이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이크 지금 이제 그 기자님들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원티드 발표해서 이게 뭐 왜냐면 그분들한테 원티드를 또 보시게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이승준입니다. 저희 원티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태양의 후예는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네, 가슴에 묻으시고 원티드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배우들을 총 출동시킬 건데요. 김하중 씨, 황미진 씨, 신현우 씨, 임무식 선배님 쭉 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캐스팅 다 할 거예요. 승준이 형. 예. 뭐 제가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글쎄요. 뭐 이 자리에 없는 분으로 그러면 살짝 한두 분 정도 떠오르시는 분 있다면 사장님의 무려 네. 가능하다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전부 다 가능하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캐스팅 해야죠. 예. 질문이 뭐였죠? 극 중에 사장님이신데 실제로 방송사 사장이 되면 캐스팅하고 싶은 연기자. 글쎄 방송사 사장이 캐스팅하네요. 잘 몰라서 어쨌든 저는 좋아하는 배우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제가 꼭 감독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아침까지 촬영하면서 징징댔는데 결국 안 오시고 이 대답을 제가 근데 감독님도 생각이 그러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범인이 한 10회 넘어가면서는 밝혀지면 더 재밌겠다 후반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범인 찾기도 16회가 쭉 다 가는 게 아니라 한 10회, 11회에서 밝혀져서 뒤를 조금 더 긴장감 있게 범인과의 사투로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돼서 이런 이게 혼자만의 생각이라도 너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근데 글쎄요, 저희 드라마가 단순히 범인 찾기를 딱 하는 드라마라기보다는 어떠한 미션을 받았을 때 저는 감독님 뵙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이 드라마를 시놉시스를 받고 이거는 범인이 이 모든 캐릭터들에게 원하는 미션과 이것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들 그리고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드라마 안에 또 시청자들이 나와요. 이 반응 요 세 가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이 리얼리티 쇼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 쇼를 극중 안에 시청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지 그리고 범인은 끊임없이 어떤 걸 요구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방송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들을 과정을 보시면 아마 범인 찾는 것보다도 그게 더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 방.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해서가 아니라 정말 재밌거든요. 대본이. 그리고 저희 팬들이 이런 장르물을 좋아해요. 제가 전부터 그런 장르물로 길들여 놔가지고 그리고 곧 날이 더워지는데 정말 계절에도 딱 맞는 이런 저희 스릴이 넘쳐서 보시면서 굉장히 시원해지실 수 있거든요.
저희 팬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드라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보시면 정말 큰 기회 놓치시는 거니까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바람직한 팬. 저희 만난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친해져 있고, 특히 이제 저희 방송팀 형사분들하고 많이 촬영을 많이 못해요. 많이 친해지지 못했는데 이 방송팀들은 굉장히 친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누가 얘기할 때도 이렇게 웃고 킥킥 하는 것도 다 무슨 그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많이 웃었는데 어쨌든 즐겁게 장르는 좀 심각한데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김한중 씨가 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드라마를 시작했고 매일매일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3주만 더 있었으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아니면 무엇 때문에 건성건성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려고 미쳐있고 저희 감독님도 굉장히 뜨거워져 계시고 또 지현우 씨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배우인지 정말 너무 몰랐어요. 아니 그동안 다른 모습이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작품에서 세 사람만 미쳐있으면 그 작품은 잘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우들이 다 미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 드라마가 얼마나 잘 될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잘 봐주시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조합을 맞춰봤습니다. 자, 그래 우리 드라마는 그것보다는 넘버원. 네, 넘버원. 오른쪽 어깨를 살짝 앞쪽으로 내주시고요. 제가 멋있습니다. 네, 일단 1분 연습 마치고요. 잠시 후 다시 한번 보시고 2부 인터뷰 순서로 둘, 셋, 원치대를 뜻합니다. 네.